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프의 박민우 프로입니다. 자, 이번 그 딥러닝 마지막 시리즈로 골프 스윙 프로파일, 즉 여러 가지 패턴의 폴트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후천적으로 몸에 변형이 오신 분들이라 특정 부위에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유도를 해도 잘 동작이 되질 않죠. 그동안 저희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18가지의 프로파일링을 좀 만들어서 나눠봤습니다. 앞서서 우리 홍정기 교수님과 골프 재활편에도 똑같은 테마로 18가지의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골프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 김시은 코치님과 이런 그 몸의 움직임의 프로파일링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은 코치님. 자, 프로님께 18가지의 스윙 네. 프로파일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준비를 마치 질문하듯이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 그 학창 시절에 라디오 들으시던 세대시죠? 네. 맞습니다. 네, 사연 혹시 보내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못 해봤고요. 또 그런 감성은 없으셨고. 네. 네. 운동하느라고 바빠서. 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미디어가 이렇게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라디오가 유일하게 뭔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났던 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 사연을 읽어주고 내가 보낸 사연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는 거가 굉장히 좀 달콤했었던. 네네. 예.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운동이라는 건 사실 감성을 빼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마 여기 준비되어 있는 18가지의 프로파일링은 누군가가 꽤 많은 사람들이 골퍼를 즐겨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 스윙은 이런데 어쩌면 좋죠? 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프로파일링은 바로 뒤에 보이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드레스를 하면 안짱다리 모습을 띄고 백스윙을 할 때 왼쪽 무릎이 안으로 돌아 들어오면서 중심이 흔들려요. 자, 요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레슨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몸을 다들 갖고 계세요. 뭐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어디가 뭐 기울어졌다든지 비틀어졌다든지 뭐 다리의 움직임을 너무 안 하는 분들은 하체가 또 근손실이 많아서 고관절이 좀 뻣뻣하거나 가동이 안 되기도 하고. 자, 첫 번째 프로파일은요. 어드레스를 하면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X자로 포스처가 만들어지는 분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고관절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 어드레스를 하는데 이게 유독 이렇게 X자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백스윙을 할 때 다리가 안으로 이제 파스처가 얼라이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이 무너지는 네. 백스윙의 패턴을 보이게 되고, 이러면 탑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프레셔를 플로우를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대 패턴으로 나오면서 뒷땅을 치거나 또는 탑핑을 하거나. 사실 뒷땅이나 탑핑은 거의 동일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내가 힘을 주고 막 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이런 힙스웨이 패턴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마른 체형의 여성분들이나 또는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분들, 뭐 55세 정도 이상의 그 시니어 플레이어들, 그런 분들한테 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와 혹은 마른 체형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 특별히 조금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해부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만큼 근육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현상들을 뭔가 기술에서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먼저 보자. 그게 저희 골프 소마틱스의 그 기본적인 철학이잖아요. 자, 왜 마른 여성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느냐? 저도 사실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어드레스 해보세요 라고 하면 보통 여성분들의 다리의 모양이 이렇게 안으로, 그죠? 네, 많이. 이렇게 보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둔근의 약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말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둔근의 벨리가 얇다라는 이야기고 사이즈가 적다는 얘기니까 이게 메이크 센스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사실 저희가 해부학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지가 바로 직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이 스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X자 다리 형태의 파스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골반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삐져나오는 패턴의 움직임이 나오기가 쉬워요. 아니면 이렇게 온전한 자세로 백스윙을 골반을 기울여서 하고자 하면
안쪽에 있는 장요근 쪽이나 이 바깥쪽 고관절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레슨을 받거나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할 때는 간혹 되지만 혼자 연습을 하거나 라운딩 할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일단 거기에 잘 집중이 안 되고 회피 동작이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프로님들이 뭐 내 앞에서 된다고 사실은 그게 이 사람한테 완전히 기술이 이전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평소에 이분이 여기가 불편하고 약하니까 꽤 많이 이런 미스를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통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측정이나 평가를 통해서 늘 꾸준하게 그쪽을 강화시켜주고 가동을 넓혀주는 솔루션을 주실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스윙 프로파일링만 딱 이야기를 들어도 저같이 이제 이쪽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문제여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원인을 좀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아직까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한번 보실게요. 움직임 패턴 테스트 중에 힙 애비덕션이라는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어느 근육에 타겟을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움직임 패턴 테스트 중에 힙 애비덕션이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스윙을 하기 이전에 어드레스 자세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스윙을 넘어갈 때, 백스윙을 할 때 중심이 무너지면서 뭔가 무릎의 모양이 무너질 경우, 이것은 보통 보행과 관련이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 이 안에 다 녹아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 중등근과 소등근, 그리고 옆에 대퇴근막장근, 요방형근, 크게는 이렇게 4가지 군의 근육군들의 약화 혹은 뭔가 타이트니스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어드레스 자세에서 영향을 미친다든지 스윙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근 같은 경우 제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 중등근은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장골릉, 골반뼈라고 하는 장골릉에 이렇게 붙어서 어디까지 붙어 있냐면 대전자라고 하는 옆에 허벅지 안쪽으로 톡 튀어나와 있는 뼈가 이렇게 만져지실 텐데, 요게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앞쪽에 있는 중등근이 이제 안테리어 파이버 쪽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 살짝의 로테이션도 만들어주고요, 다리가. 바깥쪽 후사면 쪽에 있는 파이버가 수축을 하면 이렇게 뭐 주동근은 아니지만 이렇게 엑스터널 로테이션도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수축을 하면 에비덕션이라는 외전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바깥으로 다리를 드러내는 이 힘을 만들어내는 게 둔근의 역할, 특별히 중등근이 그 역할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 때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다리를 적당하게 벌린 상태로 유지시켜주고, 백스윙 때에도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지지점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는 둔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근육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하면,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근육과 가장 가깝게 있는 근육들, 그게 바로 이제 위쪽에 있는 요방형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요방형근도 함께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 정도 각도를 올리면 그래도 건강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각도가 40도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각도의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40도면 그러면 아주 좋고 38도면 나쁘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임 패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38도를 만들어내는 혹은 30도를 만들어내더라도 그 각도의 모양이나 움직임의 모습이 굉장히 좀 온전하다 라고 판단하시면, 온전하지 않게 나오는 40도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준비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게, 옆으로 눕게 한 상태로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어깨 위에 있는 선과 쭉 내려왔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옆에 이렇게 대전자라고 불리우는 옆에 뼈가 있어요. 어깨에서부터 골반 옆에 있는 뼈까지의 선이 일직선으로 쭉 나열이 됐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의 움직임은 사실 상대성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누웠을 때 상체가 살짝 구부러서 눕게 되면 다리를 들어 올리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이렇게 밖으로 벌려서 들어 올리게 되고,
누웠을 때 상체가 이렇게 열려서 눕게 되면 들어 올릴 때 굽혀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측정할 때 자세가 온전한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상태에서 각도기를 이용해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평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각도기를 이용을 하는데 혹시나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요새 휴대폰에 각도기 체크하는 기능 되게 좋게 잘 되어 있죠? 그런 걸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늠하시겠지만 이미 다리에 경사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의 0점은 다리에서 잡지 않고 매트에서 편편한 데서 먼저 0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도록 한 상태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측정기 위치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릎이 굴곡이 접지되어지는 바로 윗부분에다가 윗부분에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노멀하게 아주 나이스한 패턴을 보이는 분들은 매우 건강한 분들이죠. 뭐 이런 분들은 이것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운동을 드릴 필요는 없을 텐데요. 특별히 이런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도 현장에서 체크를 해보면 한 10분 중에 4분 정도는 나오세요. 그러니까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이 운동 영상을 찍기 전에 잠깐 우리 박프로님 체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딱 이 앱노멀 패턴으로 살짝 나오시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온전한 중둔근의 힘, 둔근의 힘, 그 다음에 요방형근의 힘으로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힙 플렉서, 골반의 고관절의 굴곡근을 이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도가 이렇게 접혀지거나 아니면 온전하게 내가 다리만 들어야지라고 애를 썼으나 골반이 이렇게 로도시스 되죠. 골반이 틸트가 이렇게 올라와요. 뭐냐 하면 중둔근이 먼저 파이어가 딱 돼야 되는데 얘가 액션이 늦으니까 요방형근이 먼저 수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양이 이렇게 굴곡되면서 올라오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서 평가의 그 리스트에 보면 저희 인덱싱 파일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점수를 넣을 수 있는 그 섹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상 패턴이라고 해서 그 모습을 체크하는 섹터가 있으세요. 두 가지를 같이 별도로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체크를 했는데 뭐 84.1점, 점수는 사실 100분율로 소수점 이하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를 해놨지만 너무 여기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 그래도 평가가 한 80점대 초반에서 그 이하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때요? 운동을 드려야겠죠? 평가의 목적은 솔루션을 주는 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스윙 프로파일링으로 그분의 어떤 스윙의 현상을 한번 얘기를 듣고 그 현상을 가지고 이러한 적절한 평가를 하고 평가가 마무리되어지면 우리는 운동을 적절하게 솔루션화 해야지 됩니다. 네, 프로님 이렇게 스윙의 오류를 근육에서 찾으니까 재밌지 않나요? 네, 저도 아주 명쾌해졌는데요. 제가 우리 코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또 계세요. 네. 자, 백스윙이 아까 X자형이라 고관절이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엉덩이 뒤로 물러나는 패턴을 설명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또 이 움직임의 패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백스윙을 하실 때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올라오는 분. 네, 이렇게. 있으세요. 네. 이렇게 올라오는 고관절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분들도 그럼 이 중둔근이 약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둔근 대신 요방형근을 수축시켜서 골반이 올라오는 거죠. 이런 분들도 백스윙이 막히니까 가동 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비거리가 안 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원인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운동법이 있죠, 선생님?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걸 준비를 했죠. 그런가요? 네. 어마어마한가요? 저희 딥 러닝 시리즈에서 이 전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고 나면 얻어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한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뭐냐면 솔루션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법이 저희가 계속 주장하지만 골프 소마틱스, 왜 소마틱스여야 되느냐? 몸에서 먼저 원인을 찾자. 자, 그러면 솔루션을 주는 것도 그냥
남들이 하니까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이게 좋아 보이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해서 되게 잘 됐으니까 라는 것의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근육의 컨디션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접근으로 가시면 더 네, 효과적일 그렇죠. 거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마 엑서사이즈, 소마 X에서는요, 크게 4가지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토콜화 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그동안에는 저도 그랬고요. 저도 네. 선수 시절에 항상 운동을 시작하면 먼저 스트레칭이라는 걸 하죠. 준비 운동. 예. 그 다음에 본 운동 들어갔어요. 준비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덩어리의 운동인데 무조건 준비 운동하면 손목 발목 돌리고 어깨 돌리고 무릎 돌리고 스트레칭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본 운동을 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본 운동도 그 안에서 많이 세분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우리 소위 말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그렇죠. 운동을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유소년기부터 다른 운동을 먼저 시작해가고 골프로 이제 전과를 한 케이스이긴 한데, 네. 제가 야구를 먼저 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 선수 팀에 들어가니까 본 운동을 하기 전에 러닝, 그리고 스트레칭, 굉장히 1시간 반 정도 몸을 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캐치볼이라든지 타격 연습을 하는데, 골프로 오니까 골프는 그런 걸 가르쳐 준 선생님도 없고 그냥 저를 지도하시는 우리 프로님이 야, 공 쳐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프로가 되고 선수 생활을 할 동안은 특별하게 어떤 부위를 내가 열어준다든지 이런 개념이 없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다 만들어냈는데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더 과학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기능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안타깝죠. 네. 네. 우리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정말 최대의 최적의 퍼포먼스를 아주 기능 해부학적인 접근과 그리고 과학적인 패턴을 입혀서 만든 게 저희 골프 소마틱스에서 제공하는 소마 엑서사이즈인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해당 부위의 근육에 억제를 시킵니다. 억제. 그렇죠. 네. 이제 한글로 풀어서 억제라고 하면 좀 뭔가 되게 부정적인 느낌인데 그냥 쉽게 해석하면 꽉 붙잡고 있는 근육을 탁 놓게 해주는, 억제가 놓는다. 이제 포기하게 하는 거죠. 포기.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엉덩이 근육을 훈련을 하는데 둔근이 꽉 경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도 스트레칭이 주어지는 그 자극 자체가 더 부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자체도 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강하게 억제를 시킬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요. 그 자극을 한 60초에서 90초 정도 받게 되면 네. 해박적으로 이 근육은 탁 놓는다고 합니다. 예. 붙잡고 있었던 걸 놓고, 자, 붙잡고 있었던 둔근이 뭔가 힘을 축 풀게 되면 풀려있는 그 근육에 마사지처럼 가벼운 스트레칭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근육의 결이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상태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게 2단계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상태의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파이어가 딱 일어날 수 있도록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똑똑한 엉덩이 근육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럼 얘 혼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얘 혼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주변 없죠. 근육들과 협응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예. 인터플레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변 근육과 함께 잘 어우러지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기능적인 운동을 4단계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운동 패턴은 이렇게 4단계의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저희 이제 인덱싱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가한 점수에 따라서 운동이 솔루션화 해갖고 제공이 될 텐데 제공되는 모든 운동은 이렇게 각 4단계로 연결되어 갖고 플레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운동을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움직임 패턴 테스트로 여러분들의 점수가 혹시나 조금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이 제공이 될 겁니다. 저희가 제안한 솔루션은 2가지 운동인데요. 물론 이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다 얻으셔서 여러분들의 것에 많은 풍부한 운동을 만드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중둔근 펑션업 엑서사이즈와 요방형근 세틀 엑서사이즈 이렇게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넛볼과 같은 이런 볼,
조그만한 거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너무 딱딱하지 않아도 좋고요. 이런 볼을 통해서 이니비션을 그러니까 억제를 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둔근에 놓고 체중을 적당히 실어서 그대로 멈춥니다. 자, 이 자세로 보통 한 60초에서 90초 정도 있어주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이렇게 60초에서 90초 정도의 3세트 정도 훈련을 하시고 나면 중둔근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느낌을 조금 느끼실 거예요. 왠지 뭔가 안 했는데 되게 편안한데?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운동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나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바로 중둔근의 타이트니스거든요. 자, 이 운동을 통해서 중둔근의 억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억제되어 있는 중둔근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뭔가 말을 잘 듣는 상태로 이렇게 결을 좀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동적인 스트레칭일 수도 있고 정적인 스트레칭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안하는 건 약간 정적이면서 동적인 걸 같이 조금 많이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고관절을 한쪽 사이드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올 수 있는 둔근의 스트레칭 이런 걸 조금 타겟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스트레칭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근육의 길이가 짧다라기보다는 사실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의 타이트니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막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로 스트레칭이 되고 나면 적당히 베리에이션 해주는 것도 저희들은 추천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아주 적당한 모션으로 발끝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고관절의 고유수용 감각도 같이 케어를 해주는 이런 동작을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랭슨, 근 길이에 대한 케어가 끝나고 나면 이제 타겟되는 머슬에 액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얘가 아주 똘똘하게 뭔가 명령을 탁 내렸을 때 운동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스쿼트예요. 근데 스쿼트를 좀 베리에이션 했습니다. 스쿼트를 통해서 뭔가 액션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해서 둔근과 햄스트링만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임을 줄 수 있도록 5개 정도만 해도 중둔근과 힙이 굉장히 타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뒤꿈치로 힙을 터치하는 이런 동작까지. 자, 여기 동작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시라는 기능적인 통합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중둔근을 타겟으로 하긴 하지만 고관절의 움직임을 같이 유도하는 거고요. 고관절의 움직임이 같이 유도가 돼야만 고유수용 감각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기능적으로 움직임에 적용될 수 있는 상태의 근육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재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로 이렇게 에비덕션을 시킨 상태로 끝나지 마시고요. 무릎으로 아주 예쁜 원을 그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특별히 둔근의 기능이 약해 있는 분들일수록 이 원이 잘 안 그려집니다. 원을 그려보세요. 동그란 원을 그려보세요. 라고 아무리 명령을 드려도 이렇게 찌그러진 원을 그린다든지 삼각형을 그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중둔근이 약하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물론 이때 만약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통증에는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 않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통증에는 또 통증에 맞는 케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통증 케어로 연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요방형근에 대한 운동인데요. 요방형근 세틀 엑서사이즈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실게요. 젠링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젠링을 통해서 일단은 등 쪽에 있는 기립근과 요방형근의 억제를 먼저 유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억제되어 있는 요방형근과 기립근은 그 이외에 여러분들 펑셔널한 움직임을 하기 위한 어떤 기능을 잠가버리는데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호흡만으로 운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평소에 조금 인지하지 않으셨다면 요 단계에서는 조금 강하게 인지하시면서 호흡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흉곽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 호흡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같이 젠링이 누르고 있는 요방형근 기립근의 어떤 압박을 같이 좀 인지하시면서 이 과정을 마찬가지로 한 60초 정도 저는 제한을 5세트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게 조금 변경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근 길이에 대한 케어가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앞에 있는 봉을 붙잡고 모델이 이렇게 내려서 앉죠. 엉덩이가 바닥에 쿵 엉덩방아가 쪄질 것 같은 느낌으로 기둥에 매달려서 잡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후사면에 라인이 스트레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힙을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패턴, 모션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 더 일시적인 긴 근의 길이가 유도가 되죠. 그래서 근막 경선, 백라인의 근막 경선을 조금 시원하고 컨디션이 좋게 늘려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둥이나 아니면 도구 같은 걸 활용하셔서 등 쪽에 있는 기립근, 요방형근을 스트레칭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약 한 30초씩 5회 정도 반복하시면 매우 좋은 컨디션의 요방형근, 기립근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보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액티베이션, 뭔가 액션을 강하게 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한번 볼게요. 무게를 들고 하셔도 좋고 약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게를 빼고 맨손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하시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천천히 내려왔다가 한 호흡에 빠르게 올라오죠. 이렇게 뭔가 긴 시간의 근 길이를 만들어 놓고 한 번에 탁 수축을 하는 액션을 줄 때 조금 더 확실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 약간 베리에이션을 시킨 건데 사이드 밴딩을 한 상태에서 살짝 체간을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또 쓰여지는 근육이 달라요. 예, 그리고 붙어있는 위치에 대한 자극도 다르겠죠? 그래서 사이드로 밴딩 하시고 운동을 주신 다음에 밴딩 하신 상태에서 살짝 로테이션을 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형식의 다양한 동작을 그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방형근의 기능을 아주 재빠르고 날렵하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근육들과 함께 잘 협응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운동을 조금 마련을 해봐야겠죠? 자, 기능적인 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과하게 퍼포먼스가 크거나 막 액션이 크거나 뭔가 호흡을 거칠게 해야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정적이고 고요한 운동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죠. 바로 짐볼에서 이렇게 고관절 서클링을 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는 해당되는 좋은 운동인데요. 이렇게 고관절 서클링을 할 때에 그 바로 골반 위에 붙어 있는 요방형근이 적당한 기능들을 해줘야겠죠. 그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만 이렇게 서클링이 예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골반이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게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골반의 기능이, 요방형근도 마찬가지지만 골반의 기능이 온전할 때 이러한 모션도 좀 아름답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단계로 요방형근 세트를 업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방형근 세트까지 우리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이제 요방형근이 세트이 되고 중둔근 운동도 강화가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첫 번째 스윙 프로파일링에서 고민 주셨던 어드레스 자세에서 무너진 무릎의 어떤 정렬, 그 다음에 스윙 시 무너지는 고관절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해부학적으로 많이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운동 준 거를 듣고 네. 하나 빼먹은 걸 여기 좀 첨가해서 네네.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골프 스윙에서 이렇게 X자의 형태로 빠지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뒤로 물러나 이런 패턴 이외에 또 하나 요방형근이 잘못 움직여서 네. 이 골반이 뒤로 회전하지 못하고 여기를 들면서 이렇게 백스윙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 이런 분들도 또한 이 중둔근이나 요방형근 세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근육을 못 쓰고 그 근육이 약하니까 다른 쪽으로 대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움직이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전부 케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레슨을 통해서 분명히 고쳐주려고 하지만 몸에 기능적으로 안 되면 참 프로님들 그렇죠. 난감해요. 그렇죠. 저희 앞에선 잘하지만 나가서는 또 이쪽이 약하면 다른 동작이 또 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지도하는 것은 운동성 패턴을 입력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것들이 잘 조화가 될 때 원하는 동작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좀 꼭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이외에도 어떤 운동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성격을 잘 맞춰서 단계별로 운동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스윙 프로파일 3번째 네. 한번 들어볼까요?
백스윙이 항상 작다고 지적받는 편이라 늘 신경 써서 크게 하려고 하면 팔만 과도하게 돌아서 결국 오버스윙이 돼요.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오버스윙. 네, 오버스윙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현상인가요? 이런 현상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공을 너무 멀리 치기 위해서 백스윙 할 때 굉장히 상체 가속을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클럽의 속력이 중량이 돼 버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버스윙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왜 그러느냐? 자기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속도를 이용해서 확 제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버스윙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또 오버스윙을 자꾸 탓해요. 남들이 계속 그렇게 오버스윙을 하니까 지적을 하니까. 그런다고 그런 분들이 또 오버스윙을 줄이면 거리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게 전부 몸의 움직임을 잘못 만드는 인식에 의해서 그런 그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팔만 과도하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특히 어깨 관절이 굉장히 유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유연해서 이렇게 잘 하는데 제가 레슨하면서 이렇게 등을 흉추를 뒤틀어 봐라 라고 큐잉을 드리면 이걸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코치님 이런 분들한테 솔루션이 있죠? 물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그러면 프로님 우리 네. 프로파일링에서도 질문을 했듯이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딱 추출을 한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실 텐데 백스윙을 크게 하려고 하는데 팔만 과도하게 들었을 경우에 네. 구질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그럴 경우에 구질이 자, 팔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몸이 회전 안 하고 높이 들게 되면 네. 이 반대로 다운스윙 할 때 헤드가 빨리 지면에 떨어지는 얼리 캐스팅이라는 현상이 나와요. 손목이 빨리 풀린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체 회전을 정말 정광석화 같이 빠르게 하지 않으면 뒷땅을 치게 되죠. 그런데 그럼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상체가 나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돌고 나서 어깨를 틀어서 이렇게 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폴트가 나와요. 어쨌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반사적으로 뭔가 보상을 하는 건데 그게 결국 다 실수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팔이 이 쇄골 밑에서만 움직이게끔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턱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기능 해부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물론 있겠으나 사실 상체, 숄더의 움직임에 대한 그 기능이 잠겨져 있으면 네. 나는 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그죠? 몸통이 더 이상 돌지 않으니까 그걸 그렇죠.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몸 중에 가장 많은 범위의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어깨가 그 역할을 막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런 기술적인 폴트인데요. 자, 이렇게 제가 뒤에도 써놨지만 상체 경직 테스트, 숄더 플렉션을 볼 건데요. 이렇게 비슷한 부위에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자주 일어나는 스윙 폴트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죠. 예. 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볼게요. 스윙 프로파일 4번째입니다. 자, 저는 프로 선수처럼 넓은 폭의 백스윙을 하고 싶은데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백스윙 그렇죠. 크게 하고 싶은. 자, 넓은 폭의 백스윙을 하고 싶은데 좀처럼 양팔의 삼각형이 커지지 않고 짧아집니다. 원하는 동작을 의도적으로 많이 시도한 날은 왼쪽 등이 많이 결리고 오른쪽 어깨 윗부분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렇게 아프지 않고도 멋진 백스윙을 하려면 유연성을 길러야 하나요? 본인이 이제 답도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런 분들 앞에 스윙 프로파일 3번과 4번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네. 형태적으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어쨌든 우리가 백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상체가 많이 로테이션해서 코일링이 돼야지 되돌아오는 거리가 네. 커지고 가속 구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몸이 짧게 돌아가면 공의 헤드가 일찍 도착하기 때문에 가속을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불리하죠. 없어져. 그렇죠. 네.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어깨를 익스텐션 시켜서 전인시켜 갖고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좀처럼 그게 잘 안 되거나 그렇게 또 시도를 하게 되면 해당 부위 근육이 통증을 느끼거나 그런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은
그 움직임을 인지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고관절, 골반의 움직임, 이 하체를 너무 고립시켜 놓고 상체를 비틀어서 무엇인가 만들어야 된다고 인지되어 있는 분들한테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게 멋진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네. 사실은 오랫동안 이런 걸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나 또는 그 빅브러더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들로부터 약간은 강요받아 왔어요. 그게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 의학적으로 풀이를 해보니까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버전으로만 또 지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인지를 받은 분들이 행동 패턴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흉추를 저는 아무리 틀어도 이 각도로 한 50도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골프에서 필요한 건 약 110도의 회전이니까 그 60도를 채우려면 엄청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우리의 필요한 쪽이 막 불편해지고 그게 너무 늘어나니까 또 끌어당길 때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하면 힘의 손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견인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손목이 빨리 풀리게 되고 뒷땅을 치면 일단 해저드에 빠지거나 벙커에 빠질 확률도 많고, 단 이런 분들이 앞에 프로파일 3에 있는 오버스윙보다는 클럽이 좀 짧게 가요. 이런 분들은 많이 오버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만큼 이제 거리를 못 내니까 다른 쪽으로 뭔가 보상 동작을 많이 하니까 뒷땅 치거나 아니면 훅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손목의 과도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얼리 크런치, 복근을 빨리 차는 거, 이것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역시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죠. 모자란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차 올리면서 훅을 내거나 뒷땅 타핑이 나오거든요. 뭔가 막 용을 막 쓰는 그런 기분. 그렇죠. 용 그런데 쓰는 기분?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끔 인도어 연습장에 저 개인 연습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 꽤 많아요, 그런 네, 분들이. 용들이 많이 그렇죠. 네. 그럼 저는 뒤에서 저는 좀 아니까 저분 저기 되게 힘들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보시면서 딱 떠올릴 수 있는 테스트가 있으셔야 돼요. 뭐 모르는 분들이야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치지만 여러분들의 그렇죠. 회원이라면 딱 뽑아서 이분은 이 테스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매칭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자, 제가 선택한 매칭은 뒤에 보이시는 상지 근육 경직 테스트 중에 숄더 플렉션과, 숄더는 항상 목과 관련될 수밖에 없죠. 같은 신경 라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신경 물줄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 패턴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의 로테이션, 범위를 체크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육 경직 테스트를 볼 건데, 근육 경직 테스트, 자, 경직이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죠. 근육 경직이 왜 일어나는지를 살짝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육 경직이 왜 일어나는지 화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뭉친 것, 그냥 근육이 경직된 것, 이거 이상의 궁금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뭉치면 풀어야지 뭐 이 정도였죠.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 정보를 주고 누군가에게 레슨을 하고 이런 입장이 되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가볍게는 좀 알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슬라이드는 익숙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자, 여기 이렇게 마치 버섯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이 모양이 이제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자, 요 아래 보이는 부분은 이제 근육이라고 본다면, 뭔가 뇌에서 수축해, 운동을 하려면 수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수축해라고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이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포켓 안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들을 담고 있다가 이게 명령이 전달이 되게 되면 아래로 팡 뿌려줍니다. 자, 뿌려줬을 때 근육단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얘네 뿌려준 걸 이렇게 받아먹는 수용체들이 있어서 뿌려준 정보를 하나하나 따박따박 잘 받아내야지 돼요. 이 과정이 잘 일어나야만 근육이 담고 있는 단백질단에서 칼슘이 분비가 되고, 이 칼슘이 분비가 되면서 수축이라는 운동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아주 이상적인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우리 아마 그 만성 경직, 만성 통증은 보통 네네. 이제 만성 경직 같은 걸로 같이 연결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이렇게 뒷목 잡아가지고 이렇게 뻐근하다고 이렇게 누르면 좀 시원한 듯한 느낌 들고. 그런 분들 많죠. 네. 많죠. 여기도 계시고. 네. 그죠? 네. 자, 이렇게 경직이라는 것이 3시간 이상이 진행이 되면 몸에서는 이상한 화학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디스톨션이라고 해서 잘못된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뭐 쉽게 우리 운전하고 가시다가 신호등만 고장이 나도 어때요? 빨간불이 갑자기 들어왔다가 갑자기 파란불 바뀌고 노란불 바뀌고 자기 혼자 깜빡깜빡하고 이런 이상 현상들, 이상 시그널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뿌려줘요. 계속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수용체는 계속 받죠.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칼슘을 계속 분비하게 돼요. 칼슘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분비된 만큼 ATP가 계속 쓰이게 되니까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수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수축을 하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어때요? 아프기도 하지만 멍청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힘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근육의 형태로 남아있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 프로파일링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백스윙을 크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게 의지는 그러하나 근육의 형태가 만약에 이렇게 꽉 경직되어 있다면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사용하고 싶었을 때 명령대로 따라하지 않는 거죠. 얘네는 지쳐 있을 거고 지쳐 있으니까 당연히 힘은 또 안 나는 거고 힘이 안 나니까 비거리는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그럼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신경단에서 뭔가 올바른 시그널로 바꿔줄 수 있도록 케어해 줘야겠죠. 그런 면에서 사실 네. 우리가 흔히 많이들 사용하셨던 단일적인 독립적인 근육만 강화하는 운동은 이런 화학적인 기능을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이었구나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보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이고 신경을 신경답게 좀 쓰는 운동들, 이런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운동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지 될 근육단이에요. 보통 이제 어깨 플렉션 익스텐션, 이게 플렉션 운동들은, 이 테스트들은 독립적으로 어깨에만 딱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원되는 주요 근육들이 대원근과 광배근, 능형근, 이렇게 큰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 중에서 사실 특별히 눈여겨보셔야 될 근육은 여기 있는 능형근인데요. 능형근을 보시면 이렇게 견갑뼈라고 하는 날개뼈 있잖아요. 날개뼈의 옆면에 이렇게 길게 붙어 있어요. 자, 길게 붙어 있으면서 흉추에 다 붙어 있죠. 흉추에 C7에서부터 T5까지 쭉 붙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흉추와 날개뼈를 잇는 근육이 모양도 보시면 딱 그렇게 생겼듯이 이 근육이 백스윙을 할 때 네.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왼쪽의 견갑뼈는 늘어날 거고, 오른손잡이라고 봤을 때요. 왼쪽의 견갑뼈는 흉추에서부터 멀어지면서 날개뼈의 로테이션을 도울 거예요. 예, 날개뼈가 약간 앞으로 나오면서. 그죠? 그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의 견갑뼈는 어때야 될까요? 수축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당겨지니까 예. 수축이 이렇게 되겠죠. 인터플레이가 돼야지 돼요. 한쪽은 수축을 하고 한쪽은 늘어나주고, 자, 반대 패턴으로 왔을 때 반대로 돼야겠죠. 그렇죠. 예,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게 유기적으로 일어나려면 얘네들이 굉장히 질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님?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프로님은 특별히 이렇게 등 쪽에 있는 글로벌한 근육들의 질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운동하실 때 네. 여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으셨죠? 저도 있어요.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동안 골프 스윙을 제가 연습도 못하고 이제 레슨을 하다가 오랜만에 했을 때 저도 약간 자극을 다음날 느껴요. 다음 공을 날. 칠 다음날. 네. 그런데 또 아마추어 분들 중에 초급 분들은 보통 3개월 안에 분명히 오죠. 저기에 대한 큰 데미지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마치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올 줄 알았어.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이분들은 사실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데미지가 입었기 때문에 그냥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드리고, 저희가 이제 페인 섹션에서 인덱싱 따라 쭉 들어오시다 보면 페인 섹션에서 드리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런 운동 처치를 계속 하시면서 좀 힐링을 조금 빨리 돕는 거. 예.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또 단계별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 부상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처음에 한두 번씩은 꼭 오시죠. 예. 이런 해부학적인 기능을 좀 알고 계셨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근육군들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평가는 생각보다는 단순하지만 의외로 이 평가 수치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어깨가 조금 많이 불편했어요. 네. 예. 선수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고 제가 하는 운동이 제가 선수 생활을 했었던 운동의 특성상 어깨를 굉장히 많이 쓰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이제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프를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테스트를 했을 때에는 제 모양이 여기 앱노멀 패턴에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치는요, 7cm. 자, 7cm가 어딜 말하냐 하면 바닥, 테스트했었던 바닥 면에서부터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자,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뼈가 톡 튀어나온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만져보시면. 프로님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리면 이 윗단에 네, 여기 뾰족한 거 톡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 네. 에피콘다일이라는 이 뼈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뭐 평상이나 아니면 베드가 있으면 베드 좋고요. 바닥이어도 괜찮습니다. 눕게 한 다음에 손을 서로 마주보게 한 상태로 만세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너무 많은 이렇게 미션을 주시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바닥에서부터 아까 에피콘다일이라고 하는 톡 튀어나와 있는 뼈, 요 뼈까지의 길이가 7cm 정도가 되면 뭐 이상적이다. 7cm보다 짧으면 훨씬 더 유연한 거죠. 이쪽 이제 숄더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주동근들의 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앱노멀 패턴에서 보이는 이 모델처럼의 모습이 나온다면 아마 한 9cm, 10cm 정도 될 거거든요. 자, 그럼 9cm, 10cm 정도 되는 어깨의 움직임을 갖고 있다. 그럼 이분은 10중 8구는 목의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게 딱 능형근 때문에 그렇죠. 목에 꼭 불편한 반드시 능형근 때문은 아니지만 능형근과 광배근과 네. 대원근 이 3종 세트가 어깨의 이 플렉션을 담당을 하는데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서로 놓지 않고 잡아주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동작이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목도 굉장히 타이트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서비컬 로테이션 테스트를 하면 분명히 수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체크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어깨 바닥에서부터는 7cm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데 이렇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흉곽에 아크가 그려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보상하는 거죠. 네. 난 잘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드는 거죠. 그렇죠? 들게 되면 이것 또한 잘못된 패턴. 수치로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나 패턴상으로는 마이너스 점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앱노멀 패턴과 노멀 패턴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이렇게 원하는, 그러니까 측정된 포인트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저희 인덱싱 따라서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분들에게 제안하는 운동이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펑셔널 패턴 엑서사이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을 신경답게 운동하는 운동이 사실은 가장 매력적인 운동이에요. 우리 어디 가서 2두, 3두, 뭐 복근 이런 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경단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운동들은 사실 좀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 배운 상태에서 그것을 필두에 거기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능들이나 지식들을 쌓아 올라가시면 여러분들만의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 패턴들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디 한번 운동을 볼까요, 프로님? 네, 이번에 운동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건 이제 우리 순서대로 억제 운동이 나갈 거기 때문에 억제 운동은 대부분 좀 바닥 플로어에 누워서 하는 운동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바디 웨이트를 실어서 억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따라하기가 우리가 지금 환경에서는 조금 어렵겠으나 한번 보시죠. 젠링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젠링 중에서도 굉장히 하드한 타입이 있고 좀 소프트한 타입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피부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맞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능형근 위치에다가 젠링을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최대한 몸에 힘을 쭉 빼고 그 대신에 하셔야 될 것은
호흡을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크게 하는 것만으로도 부피가 커지면서 체중이 조금 더 누르게 되고 마치 지압을 받는 느낌으로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실 텐데, 호흡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후 내뱉는 긴 호흡과 큰 호흡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마찬가지로 60초에서 한 90초 정도, 컨디션에 따라서 3세트에서 한 5세트 정도. 저는 사실 세트를 이렇게 명시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편안해진 능형근. 어쨌든 능형근을 타겟으로 했었던 건 뒤에 있는 글로벌한 근육들과 광배근도 있고 그 집중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타겟을 했고, 폼롤러를 통해서 이제 롤링을 시켜주는데요. 처음에는 뒤로 완전히 롤링이 폼롤러의 모양처럼 내 몸이 이렇게 하나가 되듯이 그 상태에서 살짝 사이드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 견갑뼈 아랫단에 있는 근육을 타겟한다 생각하시면서 쭉 눌러주시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뭔가 근 길이를 막 확실하게 늘려준다기보다는 얘네들의 컨디션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죠. 이분들한테 이 운동 하나만 시켜주시면요, 그냥 바로 등록 이렇게 하세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회원님들도 사실 저희가 이제 골프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네. 오시면 소마 트레이닝을 하는데 얼굴을 저는 좀 유심히 봐요.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피곤하다. 그럼 무조건 억제 스트레칭 들어갑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굉장히 운동이죠. 피로가 빨리 풀리겠어요. 그렇죠. 예, 예. 혈액순환도 잘 되고. 네. 그 다음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질을 좋게 해놓은 다음에 줄 수 있는 운동이 이제 액티베이션 운동인데, 이것 또한 근육을 막 비대하게 만드는 운동이 아니에요. 예, 이거 우리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이건 홍정희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던 운동인데, 이렇게 칙칙폭폭, 기차 바퀴에 매달려 있는 레일처럼 칙칙폭폭. 자, 이때 중요한 건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돼요. 예. 지금 보면 박프로님도 왼쪽 어깨 좀 아프세요? 안 좋으세요? 네, 이쪽이 그죠? 조금 왼쪽 목 안 땡기고 좋으시죠? 네네. 너무 정확하게 딱 보이시죠? 왼쪽은 그 엘보우가 자꾸만 이렇게 구부러지죠. 기능이 좋은 어깨를 갖고 기능이 좋은 목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는데 어느 한쪽이 자꾸 구부러지면서 돌아가요. 이쪽이 제가 땡기거든요. 네네네. 쇄골 쪽이. 그렇죠. 서클링을 하면서 날개뼈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타겟 머슬들의 기능들을 막 살려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령으로 뭔가 이렇게 근육을 비대하게 하는 거 운동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를 좀 달리 해주는 것도 방법이죠. 앞에서 잘 됐어요. 그러면 좀 올려서도 하시고 아래로 내려서도 하시고, 그래서 날개뼈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계속 롤링이 잘 일어나도록. 자, 이 운동을 통해서 액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모든 준비가 됐다면 합쳐야죠. 네, 기능적으로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자, 들고 있는 볼은 마찬가지로 우리 홍 교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아이템 중에 네. 하나인데, 아령을 들어도 되지 않느냐? 아령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게 일단 그립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반사 동작을 하기에 이 노란 공이 내 팔을 가지고 올라가는 기분으로 가지고 올라가셔야지, 내가 얘를 들어 올려야지 이런 느낌이면 조금 더 타겟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빈 볼이긴 하나 이 공을 가지고 어깨를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뭔가 모션을 좀 다양하게 주면서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다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사실 가슴 운동까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시킬 때 자유형, 배영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유형도 하시고 배영도 하시고 저병도 하시고, 이렇게 운동하는 어떤 어깨 운동 방향을 볼을 가지고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리듬감 있게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운동들이 이제 펑셔널 패턴, 말 그대로 기능적으로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어깨에 관련된 부위의 운동이었어요. 네네. 자, 바로 이어가 보죠. 서비컬 로테이션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깨에 뭔가 통증이나 불편함은 목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셨듯이 프로님도
왼쪽에 그렇죠. 예. 왼쪽에 있는 목이 불편하다 보니까 왼쪽에 어깨 움직임이 조금 남달랐어요. 그죠? 이게 목의 기능이 좋아지면 분명히 이 서클링도 온전하게 돌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목에 관련돼서도 같이 평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백스윙이 목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관련이 있죠. 움직임 편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목이 좌우로 돌아가지 않으면 흉추, 견갑도 걸려서 같이 움직이거나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제인 스윙 프로파일 3편, 4편의 견갑대 움직임이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아예 움직임이 없거나 학습이 안 돼 있는 분들 대상이죠. 네네. 그게 같은 원인이거든요. 목이 조여지면 어깨가 안 움직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골프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는데 목이 조금 제가 뼈가 하나가 덜 있나 봐요. 목이 좀 짧습니다. 자, 목이 좀 짧은 상태에서 운동을 또 특별하게 상승모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했어요. 입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쪽으로 힘을 많이 몰아서 쓰거든요. 위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윙을 하는데 선수들처럼 정말 멋있게 턱 밑으로 쑥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불편한 그런 불평을 네. 많이 했었죠, 프로님께. 네, 저한테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했죠. 자기 저건 어깨는 왜 어떻게 안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내 어깨는 왜 안 돌아가냐며. 선생님 이쪽이 너무 발달이 되고 또 승모근이 타이트하니까 제가 이렇게 돌려도 안 돌아갔었어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참 쉽지 않아요. 이런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이 후천적으로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제가 할 수밖에 문제라고 없었죠.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쵸. 저뿐만이 아니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안 되지? 근데 안 되는 걸 프로님한테 탓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저의 경험도 봐서 프로님이 아니라 얘네들 때문이에요. 그렇죠. 보실게요. 목의 로테이션을 담당하는 주요 근육들은 흉쇄 유돌근, 사각근, 견갑 하근 그리고 상승모근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다 익숙한 근육들일 건데 그 중에 이제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만져지기도 하는 근육이고 우리가 손정락 코치님이랑 같이 네. 예, 우리 그 무슨 편이었죠? 움직임 편이었나요? 움직임 편이죠. 네, 움직임 편에서 굉장히 많이 달았던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은 여러분들이 그냥 수시로 자꾸 컨디셔닝을 좀 해주시면 사실 로테이션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예. 이렇게 목과 여기 이제 해부학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쇄골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근육이다 보니까 목을 이렇게 로테이션 할 때 당연히 몸통과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로테이션이 딱 바로 제한이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목을 이렇게 뒤로 넘겼을 때도 만약에 어금니가 입 안에서 어금니가 다물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이트함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쭉 넘겼는데 어금니를 다물었더니 고개가 이렇게 제껴진다 라고 하면 타이트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러네요. 그러시죠. 예. 스트레칭을 하실 때에도 그래서 목을 뒤로 쭉 넘기신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어금니를 좀 다물려고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요. 요건 팁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자 목의 로테이션을 체크할 수 있는 평가로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방법을 저희는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평가를 할 때 오염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벽에 기대서 하게 되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체크를 해야지 이게 그 다음번에 운동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재평가를 했을 때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좀 더 냉정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한번 두셨으면 좋겠고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운동이나 운동의 특이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는 골프는 이렇게 몸을 회전하는 운동이잖아요. 회전을 하다 보니까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몸통을 백스윙을 오른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백스윙의 로테이션이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했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농구 선수의 경우는 테니스 선수를 한번 볼까요? 테니스 선수의 팔의 길이가 다르다고 하죠. 팔의 근육의 크기도 다르고. 그렇죠. 오른쪽이 그렇죠. 훨씬 발달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운동 특이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수치는 다 달라지는데 우리 골프와 관련해서 목의 로테이션 정도가 어느 정도면 좀 이상적이다라고 한다면 약 70도 정도 보시면 70도? 됩니다. 네네. 네. 70도 정도면 아주 유연하게 잘 목 때문에 뒷땅이 나거나 목 때문에 뭔가 백스윙이 작아지거나 이럴 일은 없겠구나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보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회전이 일어나는 거고, 회전이 일어날 때에 관자놀이 쪽에 각도기를 체크를 하셔서 각도를 박스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노멀 패턴은 정확하게 그대로 횡에서 횡으로 도는데 앱노멀 패턴은 고개가 이렇게 당겨진다든지 모양이 이렇게 들린다든지 이상적이지 않은 방향,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앱노멀 패턴으로 체크를 하셔서 따로 별도로 여러분이 노트를 하시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나중에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뭔가 점수에 따라서 조금 이분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네. 한다면 바로 우리 소마X가 솔루션을 드립니다. 자, 솔루션 한번 볼까요? 경추 전정기관의 펑션을 업 시켜주는 엑서사이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마찬가지로 이제 억제 들어갑니다. 목을 직접 억제하는 거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목과 가장 가깝게 있는 가장 상습적인 억제, 그러니까 상습적인 그 경직 근육, 이제 상승모근. 네, 상승모근. 네. 제닝을 승모근 위치에다가 두고요. 그대로 힘을 뺀 상태로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이신 것처럼 입안의 혀도 힘을 한번 빼보자.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그때서 느껴요. 아, 입안에 힘을 주고 있었구나. 혀 안에 그렇네요. 힘을. 저도 저걸 읽으면서 힘을 싹 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상승목은 꽉 붙잡고 있는 애를 억제를 탁 시켜놓고 나면 이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목의 스트레칭은 동적인 스트레칭으로 아주 가볍게 좀 진행할 것을 저희가 추천을 해요.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똥머리라고 하죠. 머리를 뒤에다 이렇게 맸더니 좀 드롭할 때 약간 고개를 들어서 다시 내려놓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제외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동그란 폼롤러 위에 중력에 의해서 그냥 툭 떨어지게 되면 아까 흉쇄 유돌근, 그 흉쇄 유돌근이 딱 타겟이 돼서 스트레칭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을 그대로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늘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적당하고 나이스한 높이에서만 툭 떨어질 테니까 이 동작을 한 방향에 약 한 10초씩 홀드 하시면서 쭉 진행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질의 목의 근육들이 이제 세팅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액티베이션을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내 손이 좀 도와야 돼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이렇게 푸른이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옆에 있는다면 제가 살짝 가볍게 저항을 주고 저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푸른이 보셨나요 혹시? 몸이 도는 거? 그죠? 자, 제가 고개만 살짝 돌려볼까요? 다시 고개만 살짝 돌려볼게요. 제가 아주 적은 양의 힘으로 저항을 살짝 했는데, 네. 저항이 됐다라는 느낌만으로도 이게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하려고 하세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라면 손은 밀고 고개는 손을 밀고, 예. 손은 고개를 밀고 고개는 손을 밀고, 적당히 서로 져주면서. 근데 어느 한쪽이 너무 우세하면 안 돼요. 막 이기겠다고 안 밀리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적당히 져주면서 밀고. 그러니까 저항값을 스스로 주시는 거예요. 저항값을 스스로. 네. 그리고 뒤로도 저항값을 주시고 아래로도 저항값을 주시고. 네. 이렇게 조금 기능적으로 펑셔널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목을 아주 젠틀하게 마치 풀어주는 개념이죠. 사실 이 운동은.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액션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써 있죠. 아주 가벼운 저항으로도 충분하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살살 져주면서 저항을 줘보자. 예, 살살 져주면서 저항을 주는 거. 그리고 인지를 계속 해보시는 거. 내가 지금 혀에 힘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프로님이 잠깐 보여주신 것처럼 어깨를 돌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인지를 하시면서 운동에 임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목의 컨디션을 잘 만들어 놨으면 이제 통합적인 운동 방향을 줘야 되는데, 하프 폼롤러 있으시죠? 반쪽짜리. 자, 이 높이가 가장 좀 운동하기가 좋으신데요. 제가 이걸 왜 인터그레이션에 넣냐 하면, 눈의 눈동자와 목의 움직임을 같이 인터플레이 시키는 운동이라서 이걸 기능 운동으로 넣었어요. 자, 그냥 그대로 베개 베듯이 누워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눈동자와 목의 움직임을 서로 크로스되게 한번 해보세요. 눈동자는 왼쪽으로 가고 목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모델도 눈이 커서 굉장히 잘 보였어요. 우리 모델이. 자, 보이시죠? 목의 방향이랑 지금은 이제 목의 방향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목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시선을 주고 또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시선을 두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안 되거든요. 자, 2단계 하기 전에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움직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눈과 목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신 상태로 다시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이렇게 주시면 처음과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운동 범위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훨씬 더 거죠. 넓어지나요? 예. 그래서 이 운동은 사실 로테이션 테스트를 했는데 70도가 안 나왔어요. 뭐 한 60도, 55도. 네. 바로 이 운동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우리 현장에서 프로님들도 그럼요. 상당히 왜 이 목 어깨가 불편해서 백스윙이 잘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어깨로 턱을 누르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네네네. 패턴이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목과 어깨의 문제를 더 넘어서 이 눈동자를 잡고 있는 근육단에서까지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과학적인 운동 방법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네. 바로 적용이 되시고 바로 또 효과도 보실 수 있는 네네. 그런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단계의 운동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추와 전정기관이 펑션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네. 이제 어깨 스윙, 백스윙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프로님?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우리가 레슨을 하다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많이 움직임을 할 수 없도록 능형근이나 목 주변이 타이트한 분들, 특히 뭐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이 많이 진행된 분들, 사실 저도 해당됩니다만 이 목이 불편하면 첫 번째 폴트 경우에는 그걸 타개하려고 속력을 주거나 오버액션을 하면서 과도한 오버스윙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안 가는 걸 억지로 더 그 조건의 변경 없이 과하게 함으로써 그건 도달할 수 있으나 다음 동작으로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런데 그걸 해야 되니까 자꾸 무리를 하게 되죠. 아니면 또 다른 보상 동작으로 훅이 난다든지 타핑이 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깨 능형근 그리고 목과 또 흉쇄유돌근 여러분, 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흉쇄유돌근. 자, 이런 근육들이 풀어지고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풍부한 상체, 꼬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동작이 안 되는데, 기능이 안 되는데 억지로 얘기한다고 되나요? 안 되죠. 우리 홍정기 교수님이 얘기하셨죠. 아마추어 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옥 같은 레슨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몸이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그걸 타게 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3번째, 4번째 스윙 에러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봤습니다.